여러분 혹시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라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의 목소리는 어떤 건가요? 뭐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이런 질문 하나가 정말 꽉 막힌 생각을 탁 트이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좀 보면서요. 코칭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칭하면 뭐 컨설팅이나 조언,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핵심은 좀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그런 대화 방식. 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안의 가능성을 이렇게 비추는 거울 같다고나 할까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코칭이 그냥 대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성장, 또 변화, 이걸 이끌어내는 상당히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효과들, 이걸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코칭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효과, 자료에서 자기 인식의 확장, 이걸 꼽던데요. 이게 그냥 나를 잘 알게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훨씬 깊은 거죠. 자료 보니까 코칭 질문을 받다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오래된 신념 아니면 가치관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고요. 마치 안경을 좀 깨끗이 닦고 세상을 다시 보는 느낌.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사실. 자료에 따르면 이런 객관적인 자기 이해가 그냥 내가 이렇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의 실제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연구에서는 코칭 받고 나서 내가 실패를 이렇게 두려워했구나 그 근본 원인을 딱 깨닫고 나서야 그제야 비로소 새로운 도전을 막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코칭은 판단하거나 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하면서 스스로 통찰이 이르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동력 삼아서 실제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게 두 번째 효과랑 연결되겠네요. 목표 달성력 향상. 사실 혼자 목표 세우면 좀 흐지부지 배기 쉽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죠. 작심삼일 되기 쉽고 근데 코칭이 이걸 어떻게 딱 붙잡아 준다는 걸까요? 자료들이 강조하는 걸 보면 코칭은 좀 막연한 목표 있잖아요. 성공적인 발표 뭐 이런 거. 이걸 아주 구체적이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단계로 쪼개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15분씩 발표 자료 조사하기 이런 식으로요. 훨씬 만만해지죠.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꾸준한 피드백이랑 그냥 넌 할 수 있어 이런 막연한 격려 말고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체크하고 약속한 걸 지켰는지 확인하는 책임 파트너십. 이게 진짜 크다고 해요. 의외로 이 책임감이라는 게 행동을 이끄는 되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나 관리자들이 코칭 기법 배우려고 하는 거군요. 팀원들 성과 관리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네네, 그런 측면이 있죠. 세 번째 효과는 관계 개선인데 이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목표 달성이랑 관계 개선은 좀 다른 얘기 같기도 한데.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코칭 과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듣기, 즉 경청이랑 공감 능력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코칭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방 말을 막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일단 듣는 훈련이 된대요. 그리고 그 말 이면에 있는 진짜 의도나 감정, 이런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듣는 태도가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대화 스킬이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서요.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까 오해도 줄고 신뢰도 쌓이고 특히 좀 갈등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차분하게 상대 입장을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듣는 방식의 변화가 관계의 질 자체를 바꿀 수 있다. 흥미로운데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효과가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 능력 향상이었어요. 마음의 면역력을 키운다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감정이 막 요동칠 때 그걸 억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확 터트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코칭은 좀 다르게 접근해요. 자신의 감정을 일단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감정 어디서 왔지? 이렇게 좀 탐색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감정의 근원을 찾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감정이라는 데이터를 읽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불안감을 느낄 때 그냥 불안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칭 질문을 통해 뭐가 날 불안하게 만들지. 이 불안함이 나한테 뭘 말해주려는 걸까?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의 파도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좀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아, 감정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고 이해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걸 이제 마음의 면역력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코칭이 진짜 특정 직업군이나 뭐 리더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겠네요. 자료에서도 리더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학생, 창작자, 부모님까지 변화를 원하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삶의 어떤 단계에 있던 좀 불확실하고 방향을 못 잡겠다 싶을 때, 혹은 내 안에 잠재력을 좀 더 끌어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코칭이 마치 나만을 위한 맞춤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좀 보여주고 또 계속 갈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 표현처럼 때로는 막 명쾌한 전문가의 조언보다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질문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코칭은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답을 발견하도록 돕는 뭐랄까 여정의 동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코칭은 때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이나 방식에 정말 그럴까? 혹은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묻게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성장이나 목표 달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장애물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용기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어쩌면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